네, 안녕하세요. 나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운동할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 가슴 심하게 통증이 나타나거나 뭐 흥분했을 때 아프고 그래서 계단을 걷거나 머릴 때 통증이 나타나니까 검사를 해봤더니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스텐트를 끼울 수는 없고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슴을 가르고 개흉 수술을 하는 거죠. 가슴을 가르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게 받기 싫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협심증과 이제 협심증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는 펌프죠. 근데 심장도 심장에 있는 근육도 근육이니까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 이제 잠깐 모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이제 근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심장 속에는 혈액이 가득 차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차 있는 혈액으로는 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 별도의 혈관은 이제 관동맥이라고 그러는데, 심혈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관동맥이에요. 관상동맥이라고도 하는데, 이 관동맥이 이제 상당히 여분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일을 많이 하면, 심장이 빨리 뛰면 혈액 공급이 많아져야 되고, 심장이 뭐 천천히 뛰면 일을 조금 하면, 심장이 천천히 뛰면 혈액 공급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거에 대비돼서 혈관이 상당히 여유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협심증이라는 관동맥이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꽤 많이 좁아지면 이제 평상시엔 괜찮은데 심장이 일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되면 혈액 공급을 제대로 그만큼 충분하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쥐가 나거든요. 뭐 다리에나 손에 팔에 쥐가 나보신 분은 알 거예요. 상당히 아프죠.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경련이 나서 아파지는 거다. 이런 상태가 이제 협심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혈관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관동맥이 한 80% 좁아졌다. 그래서 20%밖에 안 남았다. 평상시엔 괜찮아요. 운동을 해서 또는 흥분해서 막 심장이 뛰게 되면 이제 20% 갖고 부족, 20%를 더 많이 100%를 혈액 공급해야 되는데 20%밖에 못 가니까 심장에 쥐가 난다, 이런 거죠. 근데 이때 굉장히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어딘지 모르는 통증. 이 속에서 생긴 거라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딘가 모르고 굉장히 아프고. 근데 이제 특징은 쉬면 사라진다는 거죠. 한 번 아프면 2분 이상 아파요. 뭐 잠깐 아프다가 말고 이런 건 없고요. 팍 아프면 그다음에 굉장히 좀 상당히 지속되다가 쉬면 천천히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심정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근데 이제 심근경색은 뭐냐? 심근경색은 이제 아예 막힌 거예요. 그 혈관이 뭐 혈전으로 탁 막혀. 이게 좁으면, 협심증이 생겨 있으면 심근경색이 생길 가능성이 많겠죠. 좁아지면 잘 막힐 테니까. 막히면 그 하부에, 그 혈관으로부터 혈액 공급을 받던 심장 근육이 죽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아예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심장 근육이라는 건 근육이 있어야 수축을 해서 펌프질을 할 건데, 그저 죽어버리니까 펌프질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못하면 심장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근경색은 뭐 아주 위험한,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질병이고요. 요즘에 이제 아주 치료법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 이거 옛날에 같으면 죽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관동맥이 좁아지면 이렇게 이제 위험해서 이제 그걸 넓혀지는 시술을 하는 게 스텐트 시술입니다. 스텐트라는 것은 이제 스프링 같이 생긴 걸 집어넣어서 탁 넓혀지는 거죠. 이거 좁은 혈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뭐 아주 대단히 과학 기술의 그런 혜택을, 발달의 꽃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의학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생긴 아주 혜택을 많이 볼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좁아진 곳이 너무 좁아서 스텐트 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못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너무 길어. 좁아진 범위가 너무 길면은 스텐트를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결국 그 부분을 우회해서 다른 새 혈관을 집어넣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 혈관을 집어넣어서 꼬매줘 갖고 이쪽을 통하지 않고 우회해서 혈액이 흐르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관동맥 우회 수술입니다. 예전 같으면 다 죽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생명을 건지고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동맥 우회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면, 이거는 뭐 한의학으로 치료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당체. 왜 그러냐면 한의학은 그게 한의학적 치료는 좁아진 게 넓어진다고는 뭐 그런 논문도 있고 한데, 다 넓어지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막힐지 모르는 혈관을 가지고 그게 넓어질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또 넓어질지도 알 수 없고, 뭐 넓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안 넓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고 뭐 보장할 수 없는데 상당히 시간도 길어야 되고 뭐 1년 이상도 더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회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진단을 받았다면 수술하셔야 됩니다. 스텐트의 경우도 너무 좁아진 경우는 해야 하는 게 좋고요. 상당히 여유 있는 경우 뭐 50% 정도라든가 뭐 60% 이런 거는 한의학적 치료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좁아진 혈관도 혈관이지만 신장 근육이 그 혈관이 좁아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평상시에도 아프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스텐트를 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안 없어지는 게 더 많습니다. 또 하나는 좁아진 부분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좁아진 부분은 스텐트를 끼우지만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차순위인 곳들이 많은데 이거는 아직 많이 안 좁아서 스텐트 끼울 필요가 없는데 뭐 40% 좁아졌다든가 30% 좁아 이런 거는 잘 찾아내기도 어렵고 찾아낸다 한들 홈 스텐트한테 끼울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한의학적 치료를 하면서 더 좁아지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넓어지는 걸 기대한다든가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거 이외에 불편한 점,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의학적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치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동맥 우회 수술 진단 받았다면 수술을 해라. 스텐트인 경우는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한의학적 치료를 해볼 수도 있다. 또 스텐트를 끼웠더라도 관동맥 우회 수술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너트의 불편 증상이 있다면 한의학적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나도균이었습니다.